정보경찰의 언론 사찰은 YTN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찰 대상에는 지상파 3사를 비롯해 국가기관통신사와 지역, 인터넷 매체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벌여 약점을 캐냈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죠. 좀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처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꿔보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그래서 조직이란 게 그렇게 하는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방송 사찰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입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파장이 커지자 언론사를 담당하는 정보경찰이 바빠졌습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사찰 문건에선 우파 성향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MBC가 누구보다 먼저 그 보도량을 더욱 더 축소시키고 드라마 예능을 이제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은 뭐 권력자들의 어떤 부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의심하고 있었고, 이 같은 정보경찰의 언론 사찰 활동은 주요 언론사들의 약점을 캐는 데 특히 집중됐습니다. 민영 방송사인 SB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등 광고 수익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약점으로 보고했습니다.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해선 정부에 부담되는 오보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부 해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350억 원에 달하는 부처별 구독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와 지역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해선 기자 개인의 약점 등을 부각해 제압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지역 등 지역 언론사에 대한 동향 파악도 정책 정보란 이름으로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정보경찰들은 언론사 사찰 문건 작성이 선거 정보와 마찬가지로 관행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 내 역학하게 어떻게 된다, 다음 사장에 누가 유리시 된다, 이런 걸 보고해가지고 못하면 그건 무슨 정보입니까 그게. 그게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또 판단하면 저는 그럴 말 각오로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정보경찰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방위 언론 사찰에 나선 이유도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언론사 약점을 수집한 행위도 정보경찰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 사례로 보고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최종 책임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